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 중 하나죠. 아들만 편애하는 시어머니라는 말,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유독 강렬하게 다가올까요? 때로는 가족 간의 비극적인 갈등으로까지 번지곤 하는 이 현상, 혹시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이 오래된 담론을 통해 한국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는 단순히 며느리들의 속상한 이야기를 넘어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가족 제도와 성 역할, 그리고 그 안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겪었거나 목격했던 이 갈등의 본질을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숨겨진 진실의 이면을 함께 탐구하며 더 나은 관계를 향한 실마리를 찾아볼까요? 아들을 향한 시어머니의 특별한 애정,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미묘한 시선. 이 익숙한 풍경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 뿌리를 찾아 우리는 수백 년 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가문의 존속은 곧 사회의 근간이었고, 이는 한 가족의 명예이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의무와도 같았죠. 핏줄을 잇고 조상에게 정성껏 제사를 지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막중한 책임을 오직 아들만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출가하면 다른 집안의 사람이 되니 가문의 대를 이어갈 존재는 당연히 아들뿐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집안의 대를 잇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 아들을 낳는 것은 며느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가문의 큰 경사로 여겨졌죠. 아들을 낳은 며느리에게는 온 집안의 환대와 기대가 쏟아졌고, 그녀는 가문의 영웅처럼 대접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딸만 연이어 낳는다면 어땠을까요? 며느리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지고 시어머니를 비롯한 집안 어른들의 실망 섞인 시선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마치 가문의 존속에 큰 죄라도 지은 듯한 압박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이는 며느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부장적 사회가 요구하는 절대적인 기대치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벗어날 수 없는 숙명적 굴레와도 같았다고 할 수 있겠죠. 당시 며느리는 시집 오는 순간부터 아들을 낳고 가문을 봉양하며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로 여겨졌습니다. 개인의 삶보다 가문의 존속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녀들은 대개 안채나 부엌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오직 가문을 위해 헌신해야만 했죠. 족보와 제기 같은 상징물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와 가문 계승의 중요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에게는 자신의 이름 대신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라는 이름표가 더 익숙했던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가문을 위한 도구처럼 여겨지기도 했으니까요. 이러한 남아 선호 사상과 가부장적 사회구조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우리 사회의 깊은 뿌리 속에 박혔고, 놀랍게도 현대에 이르러서도 그 영향력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이 오랜 유산이 어떻게 오늘날 다들 편의 시어머니라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 시작점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굴레가 현재의 가족 갈등을 어떻게 빚어내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들은 어떤 감정들을 겪어왔을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가 각자의 시대에서 겪어야 했던 아픔과 희생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미묘한 권력 관계를 통해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각자의 시대 속에서 겪어야 했던 아픔과 희생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았죠. 이 복잡한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한국 사회의 아주 깊은 뿌리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유독 우리 사회에서만 아들 편애라는 담론이 이토록 강력하고 때로는 비극적이기까지 한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수백 년간 이어져온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남아 선호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교 사상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면서 자들은 가문의 존속과 번영을 책임지는 절대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는 단순히 혈통을 잇는 것을 넘어 조상에 대한 도리이자 후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여겨졌습니다. 딸은 출가외인이라 하여 다른 집안의 사람이 된다고 보았으니 아들의 존재감은 가히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곧 가문의 위기를 의미했고 며느리에게는 그 어떤 역할보다 아들 출산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삶은 오롯이 남편 집안의 일원이 되어 가문을 봉양하고 대를 잇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시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섬기는 것은 기본이었고 무엇보다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이자 존재 이유였죠. 만약 아들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 중 하나인 무자의 죄목에 해당하여 쫓겨날 수도 있었으니 그 압박감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겁니다. 대를 잇지 못하는 며느리는 사회적으로도 가정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이러한 남아선호 사상은 단지 조선시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사회가 혼란스러워질수록 가문의 존속에 대한 열망은 오히려 더욱 강해졌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든든한 아들이 있어야만 가정을 지키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것이죠. 심지어 1970년대에는 둘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산하 제한 정책 속에서도 사들 하나라는 암묵적인 바람이 깔려 있었습니다. 남아선별 출산까지 성행했던 것을 보면 아들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에 걸쳐 공고해진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남아선호 사상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시어머니 세대의 사고방식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본인이 겪었던 고통과 압박을 통해 자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인식을 내면화했고 이는 다시 며느리에게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아 시댁에 기여했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희생이 며느리에게도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 여기는 시선도 존재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더 이상 아들에게만 가문의 대를 잇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가 소중하며 가족의 의미도 혈통을 넘어 사랑과 존중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아들 편애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동안 품어온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미묘한 권력 관계가 어떻게 현재까지 이어져 왔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아들에 대한 뿌리 깊은 집착이 현대 사회까지 이어져 온 맥락을 살펴보았죠. 이제 그 오랜 그림자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두 여성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미묘한 권력의 형태로 발현되는지 그 본질을 한층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 고부관계는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로 명확히 나눌 수 없는 복잡한 굴레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과거에는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가부장적인 사회구조가 강요하는 아들 출산의 압박과 시댁봉양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냈던 존재였으니까요. 어쩌면 그 시절에 혹독하고도 벗어날 수 없었던 경험들이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인식을 더욱 강하고 깊이 내면화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희생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낳아 가문을 잇게 했다는 뿌리 깊은 자부심은 때로는 며느리에게도 자신과 똑같은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마치 내가 걸어온 이 길을 너 역시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여기는 듯한 무언의 시선과 압박이 존재했던 것이죠. 이러한 심리적 기제는 시어머니가 가부장제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그 체제가 자신에게 부여한 아들의 어머니라는 지위를 통해 역설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아들은 이제 시어머니에게 있어 자신의 오랜 고통을 보상받고 며느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셈입니다. 시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애정은 종종 며느리에게도 아들을 향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헌신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형태로 은연중에 나타나곤 하죠. 이처럼 미묘하게 작동하는 권력 관계는 우리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포착되곤 합니다.
같은 공간 안에 머물러 있어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시선과 표정은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와 감정을 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관대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목격되는 익숙한 풍경일 것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식사 자리처럼 모두가 함께 모이는 순간은 이러한 미묘한 차별적 대우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도 아들이 하는 사소한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 더 큰 칭찬과 관심이 쏟아지는 상황은 며느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함께 소외감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우리 귀한 아들이 너를 며느리로 데려오느라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느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며느리가 아들의 희생으로 비로소 얻어진 존재인 양 말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며느리에게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헌신을 강요하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가족의 온전한 일원으로서 존중받기보다 오직 아들을 위한 도구적인 존재로 여겨진다는 불편함과 함께 존재의 가치를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고부관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쉽게 풀리지 않는 답답한 고리의 반복을 만들어내며 심지어는 관계 자체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며느리가 행동하기를 바랄 뿐이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고 부당한 대우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입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가 입뿌리 깊은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는 존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시어머니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답습하고 며느리는 그 굴레를 현대사회에서 고스란히 물려받아 새로운 형태의 갈등을 겪는 상황에 놓인 셈입니다. 이 미묘하면서도 복잡한 권력관계는 단순히 두 개인의 성격 차이나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동안 품어온 성 역할과 가족 관계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답답하고 오래된 고리를 슬기롭게 끊어내고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억압받던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터져나오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현대사회의 균열은 어떤 변화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가져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굴레 속에서 억압받던 며느리들의 목소리는 과연 어떻게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현대사회의 균열은 어떤 변화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가져왔을까요? 묵묵히 순종하던 시대는 저물고 자신의 삶과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여성들이 늘면서 오래된 가족 관계에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며느리들의 속마음이 터져나오는 중요한 창구가 되어주었죠. 익명이라는 안전한 보호막 속에서 서로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연대감을 형성하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공감과 지지의 댓글은 이러한 목소리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을 넘어 우리 사회 깊은 곳에 자리한 가부장적 유산의 균열을 내는 중요한 움직임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아들 편의 시어머니 문화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한옥이 어우러진 도심 풍경처럼 과거의 가치관과 현대의 가치관이 복잡하게 얽혀 갈등의 불씨를 지피곤 하죠. 전통적인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 며느리에게만 가사 노동이 집중되거나 손주 중 아들 손주에게만 유독 애정을 쏟는 모습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목격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잔재들은 때로는 가족 간 깊은 불화로 이어져 상담소를 찾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치닫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통계 자료들이 보여주듯 가족 갈등으로 인한 상담 건수나 이혼율 증가는 사회적 균열을 명확히 드러내는 지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빛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점차 많은 가정이 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죠.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가사 노동을 분담하고 양육 책임 또한 함께 나누는 젊은 세대 부부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려 노력하는 모습은 어쩌면 미래의 이상적인 가족상을 미리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별을 넘어선 화목한 소통과 서로를 존중하는 현대적 가족의 모습, 세대 간 대화와 이해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장면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들 편의 시어머니 현상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성격 차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가부장제와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모순이 빚어낸 어쩌면 비극적인 유산이었던 셈이죠. 며느리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한풀이를 넘어 이 오랜 그림자에 대한 사회적 균열과 저항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현상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깊이 인식하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는 과거의 유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직시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건강한 관계를 되묻는 소중한 거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본 아들만 편드는 시어머니라는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깊이 뿌리 박힌 전통과 가치관에 갇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울이었습니다. 이 오랜 갈등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왔고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할지 성찰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복잡다단한 고부관계 속에서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가 각자의 시대에서 겪어야 했던 아픔과 희생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제는 서로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기보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극복하며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의 의미를 찾아 나설 때입니다. 이처럼 깊은 사회적 뿌리를 가진 문제들은 비단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한국 사회의 그림자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